네, 반갑습니다. 무술사주입니다. 네, 오늘은 신의 날이죠. 신의. 이 신의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일주가 되는데 상관이죠. 상관이 됩니다. 이 여명이라면 이 사주는 항상 여자들에게 불리하죠. 뭔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들만 좀 불리한 게 많습니다. 성이 궁금한데 과거에는 여자를 좀 이렇게 남자 양반들 뭐 그러잖아요. 남자 위주의 사회라 그랬는지 어쨌는지 말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자들한테 많이 불리하다. 사주는 많이 불리한 맛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상관이죠. 상관인데 여명이면 이걸 이제 우리가 고란살이다. 고란살 그러죠. 그래서 신의 일주 여명은 여자 신의 일주는 이 남편복이 좀 복이 좀 없다,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가 이제 배우자의 공간이죠. 지지는 배우자의 공간이면서 또 나의 공간이죠. 나이면서 배우자죠. 상체 하체 내근직 외근직 안방 밖으로 발동하는 거죠. 동에서 밖으로 활동하는 것, 움직이는 것, 또 나의 마음, 지지에 있는 건 속마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상체, 하체. 또 나면서 가는 나면서 일지는 배우자 공간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지지 보면 해니까 이제 무갑임이 이렇게 있죠. 이 무토는 시비가 있죠. 술 중에서 넘어왔으니까 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렇지 않다. 바다에 잠겨 있으므로 쓸모없는, 저 바다 밑에 있는 그런 쓸모없는, 그런 공간이다. 그런 흙이다. 쓸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시비거리가 있죠.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어떤 분은 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예 쓰지 않습니다. 쓸 수 없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명이 신금으로 태어났는데 일지 해수를 깔았는데 해수가 배우자의 공간인데 역마로 보는 거죠. 역마. 물에 떠내려가는 거죠. 신금이 뿌리 내릴 데가 없죠. 근이 없죠. 신금이 여기 경금 신금도 없고 또 잡아주는 맛도 없죠. 뭐 병신합 한다거나 병이 있어서 병신합하면 잡아줄 텐데 잡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왕한 회수가 일지에서 이렇게 배우자가 떠내려간다는 얘기는 배우자가 활동적이다, 강하다, 집에 붙어있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나는 역마를 타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배우자하고 합이 없고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정이 없다 이런 얘기죠. 배우자의 복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병화가 이렇게 올라오면 정관이 되죠. 정관이 되니까 남편이 되는데 지지로 내려오면 사화가 되겠죠. 사화가 정관이 되겠죠. 오하고 이제 음양을 바꿔서 보는 거죠. 음양을 바꿔서 봅니다. 평관으로 보고 원래 이제 오화가 정관이 돼야 되는 거죠. 정관이 되는데 해수하고 사화하고 오하고는 음양을 바꿔서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정관이 남편인데 이렇게 사회충을 맞았죠. 얘가 배우자 공간인데 남편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하고 사회충을 맞으니까 남편은 겉돈다는 얘기죠. 남편이 겉돈다. 남편에서 역할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사주 볼 때 사주 통변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통변, 사주를 통변한다. 본다는 얘기죠. 풀이한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통변, 사주 통변이 잘 안 된다. 통변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주 통변할 때 항상 저는 결혼 전과 후 통변이 달라지죠. 결혼 전과 결혼 후의 통변이 달라지죠. 이 부인이 들어오면 또 남편이 들어오면 결혼하면 배우자와 생기면 사주와 통변이 달라지는 거죠. 또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나면 시어머니가 들어오면 뭐
장인이 들어오면, 사주에 장인이 들어오면, 발동하면 이런 얘기죠. 달라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런 얘기죠. 결혼 전과 결혼 후를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눠서 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상관이니까, 상관이죠. 상관이니까 여명이, 신의 여명이 결혼 전에는 이 상관이 결혼 후에는 자식이 되죠. 자식이 되죠. 상관 글자로 보면 이제 아들이 되고 내 밑에 있기 때문에 여자면 여자잖아요. 그래서 딸도 됩니다. 아들 낳는 경우도 있고 딸을 낳는 경우도 있겠죠. 글자로 보면 상관은 아들인데, 아들은 여자 신금 입장에서 상관은 아들인데 내 밑에 있으므로, 내 밑에 임수가 이렇게 있으므로 나랑 같은 성이죠. 그래서 이제 딸로도 보는 거죠. 딸도 나오기도 하죠. 그 신의 일주 여자는 아들을 낳기도 물론 하고 이 상관 자체를 딸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나오면, 특히 딸이 나오면 덜 하겠죠. 딸은 원래 이 식신이 딸이죠. 식신이니까 개수가 딸이죠. 개수. 근데 여기는 해중에 임수가 있으니까 상관이 아들이죠. 그래서 신의 일주가 딸을 낳으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사화가 이렇게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사중에 병화가 남편이죠. 정관이고 얘도 정관이죠. 결혼을 했어요. 결혼 전과 결혼 후를 나눠서 본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또 낳고, 아이가 나오면 상관이 발동을 해요. 상관이 발동하니까 이 상관이 딸이 나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아들이 나오면 이 정이 일로 간다는 거죠. 생으로. 그래서 사회충하니까 남편이 못 들어와요. 그러면 부부관계가 결혼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이가 되는데, 딸을 낳으면 그래도 괜찮아요. 딸을 낳으면 괜찮은데, 이 아들을 낳게 되면, 신의 여성이 아들을 낳게 되면 사회충이 일어나므로 남편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평화사화가 이 온명의 사주 온명에 있든 없든 똑같습니다. 있든 없든 신의 일주는, 이 고란살 여자 신의 일주는 자식을 낳기 전에까지는 남편과 사이가 좋고, 또 남편이 그런대로 남편의 역할을 하는데, 자식이 낳고 나면 딸이 아닌 아들, 이 상관을 낳고 나면 사회충이기 때문에 남편이 제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또 남편과 이 신금은 정이 이 상관을 해수한테로 가므로 남편이 이 공간으로, 배우자 공간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남편 자기 공간으로 들어오지 못하므로 이 아들과 사이가 불편하다는 얘기죠. 아들과 딸을 낳으면 괜찮습니다. 아들일 때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의 일주 여자는 아들을 낳으면 남편이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남편과 사이가 멀어진다는 거죠. 멀어진다기보다도 신의 일주 신금 여자가 해수 상관 아들만 챙기니까 남편이 좀 못마땅해 한다 이렇게 보겠죠. 남편이 못마땅하다, 남편이 싫어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신의 일주의 어떤 특징이다. 고란살이다. 또 이제 상관이 이 상관인데 이 공간 자체가 배우자 공간이죠. 배우자의 공간인데, 배우자 공간에 상관이 들어왔으면 관을 치잖아요. 관을 침으로 이 신의 일주는 여기다가 또 이게 일본 하나 둘 고란살이잖아요. 고란살이기 때문에 신의 일주 여자들 남편은 이 뭔가 이 사업을 하면 잘 안 됩니다. 사업을. 그리고 본인이 먹여 살리는 남편을, 가족을 본인이 부양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신의 일주 여자 분들에게서는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들을 안 낳고 살면 괜찮아요. 사회충도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전과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에 이 육친의 통변이 달라진다. 거기에 따라서 작용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들이 안 태어나면 사회충은 안 일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 사회충이 일어나는 거지,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면 사회충은 안 일어납니다. 딸이 태어나도 사회충은 안 일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나만 사회충이 일어난다. 이때부터 남편이 힘을 잃고 남편이 사랑이, 이 신금 여자의 사랑이 해수 아들로 가기 때문에 남편이 이 자리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뭔가 남편은 불만이 있다는 거죠. 왜 나는 챙기지 않고 아들만 챙기느냐, 이런 불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관이죠. 상관이고 항상 무갑인 시장관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계면요를 만났죠. 계면요를 만났죠. 이렇게 만났으면 이제 식신이 되죠. 식신. 이렇게 생하죠. 식신이 되고, 묘는 정제가 되죠. 정제. 좋죠. 해묘합되죠. 예. 이 생합이죠. 생합. 생합. 극합이 있고 생합이 있는데, 예. 수생목으로, 수생목 되니까 생합이 있고, 이것도 이렇게 생하는 맛이 있죠. 이러면 이제 목기운이 강해지죠. 강해지죠. 그러면 신금내가 힘이 있다면 이 강해진 목기운을 상관생지로 가니까 내 노력이, 나의 노력이 돈이 되는 거죠. 합해서 들어오죠. 내 노력이 돈이 된다. 나의 노력이 돈이 된다. 상관은 어떤 유통을 얘기할 수 있죠. 유통사업, 뭐 제조사업도 되겠죠. 또 식신상관은 말이죠. 말. 말이니까 말로 돈을 번다. 말로 돈을 버는데, 예, 말로 돈을 버는데, 이 수 자체가 상징하는 건 이제 지혜죠, 지혜. 예, 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어떤, 당신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 말로, 지혜스러운 말로, 누굴 가르친다는 얘기가 되겠죠. 누굴 가르쳐서 말을 벌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일주 입장에서, 인묘가 공망이죠. 묘가 공망이니까, 묘가 공망이죠. 공망이란 말이에요. 인묘 공망이니까, 묘가 공망 맞았어요. 근데 공망을 합했으니까, 뭔가 좀, 허무하다 그럴까? 허무하다. 될 듯 하면서 안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합의돼서, 분명히 합의돼서 됐는데, 합하면 뭐 해공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충하면 해공된다, 이런 얘기도 있죠. 공이 사라진다. 우리가 뭐 해동 그러죠. 해동. 녹았다, 겨울에 해동됐다. 해공됐다는 건 공이 해결됐다, 뭐 해결됐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 배우는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보면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망 맞은 돈을 내 상관으로 합을 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니, 돈을 만들어내려고 하니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온국에 이 화가 없으면, 병화나 정화가 이렇게 떠 있으면 이 나무를 이렇게 햇빛을 줘서 말려주죠. 말려줘서 좀 쓸모 있는 나무가 될 텐데, 물이 많다면 나무가 썩죠. 분목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한목 작용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올해는 이런 환경에 놓인다는 거죠. 놓이는데 일이 될 듯 하면서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돈이 그렇게 눈에 보이긴 하는데 내 수중으로 돈이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다. 고생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정제인데 공망 맞은 정제가 됐죠. 합을 하고 가불이 이렇게 있고, 내가 신약하다고 신강하고 사주에 화기가 있으면, 화기가 좋으면 이 나무를 말려서
해묘한목하니까 이렇게 말려서 쓸 수가 있는데, 나무가 젖어버리면 쓸 수가 없죠. 물에 떠내려가거나 물에 빠져서 그러면 썩어버리잖아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 이제 공망 맞았으니까 힘들 것이다. 그러나 사주에 화기가 강하면, 좋으면, 좋은 역할을 하면, 공망 맞았으니까 노력은 하되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뭐 노력은 열심히 했는데 성과는 뭐 많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 우리가 하죠. 노력한 거에 비해서 소득이 많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해중에 임수가 이렇게 올라가죠. 임수가 올라가는데, 임수라는 건 상관이죠. 신의 상관이고, 남자든 여자든 이때 같은 얘기죠. 아까 이제 고란살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자 고란살을 설명을 했고, 되게 이제 고란살은 여자에게 적용하죠. 설명을 했고, 남자도 여자든 계면연이 왔는데 상관 생재함으로 뭔가 돈이 눈앞에 보이고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공망이고 또 이 목이 사주에 음습하다면, 물이 많다면, 금수가 많다면 썩어버리는 형국이라 재성을 만들어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며, 화기가 많다면, 화기가 있다면, 화기가 병화정화든 사화든 오화든 좋은 역할을 한다면 이 나무를 말려서 쓸 수 있겠다. 그러나 공망이라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얻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상관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제 생하는 거죠. 금생수화니까 나의 노력, 행동, 말, 이런 거죠. 돈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죠. 근데 상관을 이렇게 천간에 띄워놓고 보면 항상 이걸 띄워놓는 이 투관시키든 투출이든 뭐든 용어는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천간에 띄워봐야 돼요. 띄워보세요. 상관을 띄워보면 묘가 입장에서 사지죠. 사지. 12운송으로 사지에 해당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해묘한목을 했죠. 해묘한목을 했으니까 내 상관이 해중의 임수가 묘랑 합을 했어요. 그러면 사지 합을 했어요. 사지.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하다가 내가 고통받는다는 거죠. 몸이 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몸이 상한다. 몸이 사한다. 죽는다는 얘기죠. 사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노력을 죽기 살기로 한다. 내가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도 되겠죠. 또 내 몸이 상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공망 맞았고 사주에 금수가 많으면 공망 맞고 썩은 이 묘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소득은 많지 않고, 또 내가 해중 임수가 해묘합을 하죠. 자꾸 이제 목보다는, 그러니까 목으로 가는 거 해묘한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해묘합 작용을 보세요. 해묘합을 했구나. 그 다음에 목의 작용을 보시는 겁니다. 목의 작용. 해묘합했구나. 이렇게 되면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임수가 묘의 사지니까 사지합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상관이죠. 내 상관이 사지합을 했어요. 이렇게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는데 몸이 상할 수 있다는 거죠.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계묘년에 신의 일주가 계묘년을 만났는데 공망 맞은 재성을 합해서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할 것이다. 사주 환경에 따라서 금수가 많으면 소득이 작을 것이고, 병화, 정화, 사화, 오화가 많으면 소득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력에 비해 소득은 좀 작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또 금수가 많은 상황에서 해묘합을 하니까, 해묘생합이긴 하지만 해묘합을 하니까 해중의 임수, 나의 상관, 나의 노력, 또 노력이 죽는다는 얘기죠. 사지를 합해간다. 그러면 노력이 되고, 상관이라는 건 몸이죠. 내 몸이니까 상관은 뭐죠? 수니까 생식기도 되겠죠. 생식기에 또 콩팥이라든가 이런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 너무 돈을 공망맞은 돈을 벌기 위해 너무 열심히 일하면 몸이 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무술사주였습니다.